금속 문화와 전통 식생활의 조화, 한국. 대가족 풍습과 화식 문화의 산실, 중국. 풍부한 해산물과 무사정신의 만남, 일본까지. 삼국의 젓가락은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중일 젓가락 삼국지. 먼저 젓가락의 시초, 중국입니다. 중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길고 머리 쪽이 네모난 단면이면서 끝은 뭉툭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중국의 천원지방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대가족들이 많다 보니까요. 음식이 좀 멀리 있으니까 이제 긴 젓가락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음식들이 뜨겁다든지 튀긴 음식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길고 뭉툭한 그런 젓가락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됐죠. 문화 교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중의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요리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중국의 볶음밥과 한국의 닭볶음탕입니다. 중국의 젓가락 문화는 먹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젓가락을 잡는 방법보다 사용하기에 편한 것을 우선시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젓가락이 얽힌 중국 설화와 금기 사항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第一个传说呢是说，苏妲己为了讨商纣王的欢心呢，然后她把头上的簪子拔下来，然后变成了筷子。中国古代刑堂上，县人或者是判官裁决的时候扔出牌子，做出裁决，牌子上的形状与这个筷子的形状是一样的，所以说很不好。 중국에 가실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밥상 문화이지만 젓가락에 일본 특유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의 젓가락은 평균 20cm의 길이로 삼국 중 가장 짧고 또 끝이 뾰족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日本は島国ですのでどうしても海産物が非常に多いとそこで食べやすいするために、箸の先を細くしているというのが特徴です。もう一点こんなに短いのはですね器を持って食べるわけです。ですから長くする必要性がないわけです。この2点が日本の箸の特徴です。 일본 젓가락을 이루는 하시는 새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일본의 젓가락은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여성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타나베 가오리 씨는 오늘 점심 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등어구이. 日本の人たちは魚をよく食べるじゃないですか。で今日は友達も魚が好きなので今日は魚を焼いて食べようと思います。 가오리 씨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친구들은 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요. 젓가락을 모두 가로로 놓는다는 것이죠. 昔武士が私はあなたの敵ではありませんよという意味で箸の尖った部分を見えないように横に行ったそうです。 밥부터 반찬까지 개인 그릇을 사용하는 일본의 식습관은 젓가락의 길이가 짧아지도록 했고 생선 가시를 발라내기 위해선 뾰족한 젓가락이 필요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니 왜 젓가락을 뒤집어서 쓰죠? 설명 들어보시죠. 一緒に食べるやつだから一緒に食べるものは汚いところで取ると相手に失礼になるからひっくり返して取って食べます。 젓가락의 모양과 음식에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국과 중국의 젓가락으로 생선을 먹어볼 것을 부탁했는데요. 끝이 뭉툭한 중국 젓가락, 생선살이 꼼짝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젓가락은 잘 발라집니다. 中国のお箸は魚のお肉のところに箸が入っていかないけれども韓国のお箸と日本のお箸は中に入っていて取りやすかったです。でも韓国のお箸は持ってるとだんだん手が痛くなります。
그렇죠. 하지만 한국의 젓가락은 쓰다 보면 시내 경제에 오를 만큼 기능적이랍니다. 한국의 젓가락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 젓가락이 나타난 것은 벼농사가 시작된 1800여 년 전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평균 22cm의 길이로 얇고 납작한 것이 한국 젓가락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문현 왕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서요,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공유와 함께 김치나 나물 요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짓거나 찢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히 뭉툭하면서도 납작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의 식사 시간을 통해 한국의 젓가락 문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젓가락은 동글동글한 것보다는 김치나 깻잎 등 납작한 음식을 집을 때 더 편리한데요. 뭐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저희 집은 꼭 식사 때마다 김치하고 국을 같이 먹어요.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걸 꼭 찾으시거든요. 식사들 하세요. 숟가락과 함께 젓가락은 우리 밥상 문화에서 예절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길 기다리는 것은 삼국 중 유일한 한국의 식문화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젓가락질은 필수죠. 젓가락을 이렇게 딱 맞춰서 가운데 손가락 여기다가 딱 놓고 이렇게 해야 잘 집어져. 이렇게 집어. 가만 보면 한국만큼 젓가락질에 엄격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많이 혼났는데 아직도 못 고쳤어요. 어릴 때는 좀 습관이 안 되니까는 못하고 이러면 그것도 못하냐고 이제 야단도 맞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왜 한국만 쇠젓가락을 사용할까요? 예로부터요, 금속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속에서 시작되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선조들은 금속 젓가락의 그런 내구성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호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은 이제 한중일을 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비슷한 생활 문화로서 이제 식문화의 다양한 그런 젓가락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젓가락 문화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들춰본 한중일 식문화. 음식 문화의 한 요소에서 이제는 젓가락이 발전 가능한 동아시아의 중요한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